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한때 전 세계를 주름잡던 대배우인 케빈 스페이시는 미투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모든 인생이 달라졌는데요. 수년째 이어진 소송으로 수천억 재산 모두 다 날리고 집도 압류되고 작고 허름한 단칸방에서 홀로 외롭게 지내왔다고 합니다. 그가 주인공이었던 하우스 오브 카드는 물론 모든 작품 활동에서 제외되었고 아무도 찾지 않는 배우가 되어버렸는데요. 하지만 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던 사건들 모두 무죄가 나왔고, 이렇게 영국의 한 토크쇼에 게스트에 나와서는 엉엉 울어버렸다고 하네요. 그래도 다시 헐리우드에 복귀한다는 소식이 들려서 반갑기도 합니다. 이런 허위 미투는 유명인에게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기도 한데요. 이번엔 정말 억울하게 인생 나락갔던 사람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가출 소녀의 무고의 인생 거덜난 30대 남성입니다. 2010년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명문대 졸업 후 직장에 다니던 그는 국립대 교직원 채용에 합격해 한 달 뒤면 새 직장에 출근할 예정이었지만 5월 11일 저녁 갑자기 경찰에 체포되면서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일면식도 없는 16세 여중생이 그를 성폭행범으로 지목한 것이었다는데요. 갑자기 범인이 된 그는 여중생과 일면식도 없고 성폭행 장소라는 망호동에 가본 적도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소용없었고, 그에겐 체포 이틀 만에 증거인멸 및 도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서울 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결백이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가출 뒤 친구들과 빈집털이를 한 혐의로 수배 중이던 여중생이 임신을 하자 어머니의 추궁이 두려워 거짓말을 한 사실이 밝혀진 것인데, 그 여중생은 우연히 준 휴대전화에 저장된 남성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이 통화 내역과 전화번호를 근거로 그를 성폭행범으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이 종결됐지만 이미 다니던 직장에서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새 직장에도 출근하지 못해 합격이 취소됐다는데요. 여중생의 어머니로부터 합의금 요구에 시달리며 정신적인 고통도 컸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는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까지 냈지만 원고 패소 당했다고도 합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중생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었고 여중생의 조사 과정에 참여한 아동 행동 진술 분석 전문가가 여중생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고 보고했다며 그를 수사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네요. 따로 그는 그 여중생 모녀를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승소했다고 하는데, 그 여중생 측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손해배상금을 낼 능력이 안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교수가 허위 미투로 인생이 나락간 경우도 있는데요. 2016년 동아대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동아대의 미술학과 학생이라며 본인이 술자리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대자보가 학교에 붙게 됩니다. 손씨성을 가진 교수에게 학생 전체에게 사과하라는 내용을 크게 써붙였었는데요. 이 대자보는 한 교수가 특정될 만한 정보가 담겨 있었고, 그 손 교수는 본인의 억울함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계약이 불안정해지자 결국 아파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손 교수의 유족은 경찰과 대학 측의 교수가 결백하다고 주장하며 수사를 요구했는데요. 조사에 나선 경찰은 대자보를 붙인 사람이 손 교수가 재직하는 학과의 학생이라는 사실을 밝혀냈고, 그 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교수가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다른 교수가 누가 그랬는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해서 대자보를 붙였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허위 사실을 쓴 대자보로 인해 손 교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그 학생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그런데 피해 교수와 함께 야외 스케치 수업을 갔던 또 다른 교수가 여학생을 성추행한 뒤 스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이를 입막음을 한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교수는 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숨기려고 손 교수가 성추행한 것처럼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게다가 또 다른 교수 역시 한 시간 강사를 성추행했다는 투서가 총장 비서실에 접수되자 손 교수의 성추행 의혹을 내세워 관심을 돌리려고 그 학생에게 대자보를 붙이도록 종용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동아대는 졸업을 앞둔 그 학생은 퇴학 처분하고 성추행 진범 교수는 파면했다고 하는데요. 명예훼손 혐의로 그 학생은 징역
징역 8개월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손 교수는 직무상 재해 인정을 받았으며 동아대에선 학과장까지 해임하게 됩니다. 고등학교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었는데요. 2017년 서울미술고에서 벌어졌던 일인데, 서울미술고의 정미현 교사는 학교 회계 비리를 제보해 의미 있는 감사 결과를 이끌어냄으로써 2018년 2월 서울시 교육청 공익 제보자로 선정되어 자녀 장학금 100만원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정미연 교사는 학교 측으로부터 2차례 직위 해제를 당하고 2017년 말엔 파면을 당했다는데요. 서울시 교육청은 서울미술고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정미연 교사의 제보에 힘입어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를 밝혀내 부당하게 집행한 예산 10억 8천만원을 회수 처분하도록 요구했고, 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 3명에 대해 파면 또는 해임을 요구하고 이사장과 이사에 대해 임원 승인 취소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요구 조치는 이행되지 않았고 오히려 정미연 교사가 학생 성추행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렸다고 하는데요. 정미연 교사가 학생이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잔다는 이유로 뒤에서 껴안고 짙은 화장을 했다는 이유로 혀로 얼굴을 핥거나 볼에 뽀뽀를 하거나 손가락에 침을 묻혀 얼굴에 바르는 행위를 수시로 반복했다며 징계를 내렸다고 하는데,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은 정 교사를 복직시키지 않고 직위 해제를 하였고 결국 파면까지 했다고 하네요. 그래도 선생님은 의인상을 받는 등 여러 가지 응원을 받기는 했지만 이후로 교편에 다시 섰는지에 대한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17년 상서중학교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전교생이 19명의 여학생이 8명이었던 전라북도 부안군의 상서중학교에서 어떤 수학교사가 여학생 7명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게 됩니다. 여학생 한 명이 자기 부모에게 이 교사가 폭언과 함께 친구 허벅지를 만졌다고 했고, 두 여학생의 학부형들은 교장에게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지 않는 선에서 학생의 발언의 진위 파악 여부를 상담했다는데요. 교장은 발설하지 말아달라는 학부모의 말을 무시하고 인권 인성 부장이던 체육교사에게 이 사건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는데, 체육교사는 전교 여학생 8명 중 7명을 불러 수학교사와 신체 접촉이 있는 것을 신체 접촉의 이유만 빼고 다 쓰라고 했고, 그렇게 아이들이 진술한 내용 외에 수학교사가 여학생의 어깨, 볼, 허벅지 등을 주무르고 만졌다는 진술 등이 추가되게 됩니다. 결국 학교에선 이 진술서를 근거로 교육청에 학교폭력 성추행으로 보고하고 경찰에 성추행으로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심지어 전북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사건이 교육청에 공문 접수가 되기도 전에 언론에 피의 사실 공표를 하였고, 교육부는 취재가 시작되자 빨리 사건 조사를 하라고 지시, 빨리 징계 후 보고하라고 재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경찰 신고가 접수되자 여학생들 모두가 성추행이 없었다고 번복 진술하여 경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이 됩니다. 알고 보니 경찰과 교육청에 신고했던 학교폭력 전담 체육교사는 그 수학교사에게 악감정이 있었으며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진술을 조작하고 부풀려 이를 근거로 신고했다고 합니다. 여학생들은 해당 교사가 야자 시간에 1학년만 귀가시킨 것으로 오해해서 해당 교사에 대한 불만으로 거짓 진술서를 썼고 이것이 고발될 줄은 몰랐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1학년을 귀가시킨 교사는 다른 교사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안교육지원청은 조사 과정에서 2차 가해의 우려가 있다며 학생들을 더 조사하지 않은 채 진술서만을 바탕으로 수학교사의 징계를 밀어붙였고, 그 교사는 사건 당일 수업 중에 출근 정지를 당하며 학교에서 강제 퇴출되고 경찰의 내사 종결 이후 곧바로 직위 해제까지 됩니다. 부안교육지원청과 전북교육청 학생인권센터는 경찰이 내사 종결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진술서를 바탕으로 수학교사의 징계를 강행했다고 하는데요. 사태가 커지자 여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수학교사의 결백을 호소하는 탄원서도 제출했지만 전북교육청 학생인권센터는 수학교사가 가혹행위와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것이 맞고
있다고 우기면서 계속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전북교육청 학생인권센터는 수학교사를 2차례 송환조사했는데 1차 조사에서 송 교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자 조사 담당자들이 일부 인정하고 가벼운 경징계로 가자고 종용하였고 2차 조사에서는 당신이 결백하다면 학생들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다그쳐서 결국 그 교사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오해했다고 진술했다고 하네요. 직위 해제가 해제되었지만 오히려 부안교육청은 수학교사를 학교로 돌려보내지 않았고 40일 휴가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했고 타 학교로 전보 조치한다는 문서에 강제로 서명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 교사는 낙담하여 식음을 전폐했고 12일간 단식하다가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후 유족들이 동료 체육교사와 전북교육청 학생인권센터를 고소했지만 수사기관은 이 문점을 전혀 밝히지 않고 피고소인 전원을 무혐의 불기소 처분하며 사건을 종결해버리는데요. 결국 해당 교사는 순직으로 인정받았는데 사건이 벌어진 4년 만인 2021년 직위 해제, 징계 처분 역시 취소됩니다. 정말 남의 인생 파탄 내려고 거짓말로 달려드는 것만큼 나쁜 게 없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